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좀 더 몸에 아직은 많이 익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 단계별로 스텝을 밟아가며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를 좀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부터 5까지의 합을 이제 문제가 왜 이래? 결국에는 1부터 5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문제인데 이 합을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15라는 걸 그냥 출력해버리면 당연히 이걸 말하는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 로직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본다 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합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물음표를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인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넣어버리고 A를 출력할 거야.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반복문 안에 끼워 넣을 그 로직을 당장 떠올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점점 더 언어적인 프로그래밍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오는데 하는 부분이 잡힐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자,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 겁니다. 언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방금 얘나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걸로 코드를 변경을 해볼 건데 자, 이거 어때요? 방금 위에 있던 얘랑 결과적으로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보다는 좀 더 언어적으로 연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스럽게 프로그래밍스럽게 연산을 하는 과정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숙달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찾아내기 위해 지금 고민했던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앞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계속 열쇠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경험치들이 될 거니까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부터 5까지의 더하는 과정을 이렇게 코드로 한번 변환을 시켜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언어적으로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거 압축 가능한 거였으니까 이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증감연산자는 못 쓰죠.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요? 어떤 규칙이 보여요? A라는 변수는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덧붙여 나가지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거고요. 얘한테 더해지는 숫자가 어떻게 증가해요? 1 증가해서 2가 되고 또 1 증가해서 3이 되고 또 1 증가해서 4가 되고 5가 되고 더해지는 숫자가 1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씩 증가하는 건 많이 해봤죠. 그 주체가 더해지는 수가 됐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 지금 이 a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를 i라고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2가 더해져야 되니까 이 자리가 i 플러스 i가 될 거고
그 말인즉슨 이 자리엔 i가 하나 남더라도 저 코드를 만나기 전에 i의 값이 1 증가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밑에도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부터는 이 코드만 반복이 돼도 얘는 하나 더 했군요. 잠깐만,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A는 15라는 결과를 뱉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도달하는 거? 사실 언어 처음 배우는데 이거 가능하면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거라도 뭐라도 배웠던 게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만,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걸 떠올리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가능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시작을 통해서 언어적인 부분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걸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거기서 디테일을 만져가는 과정,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의 영역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네모라고 했을 때 얘를 대각선으로 한 번에 못 그려요, 절대로. 언어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개발에서는. 실제로 실무 개발자들도 이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한 번에 이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to-do list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것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완성된다라는 그 기법이에요, 기법. 공부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일을 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적용하기 나름인 건데, 우리는 항상 이걸 토대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요 정도는 풀 수 있죠. 여기서부터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 완성된 결과를 얻을 것이다. 투두리 스텝.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얘는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일하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 내가 이 기능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쪼개서 써봐요. 이렇게 쭉 나열해요. 아예 이 기능이 뭔지 모르는데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봐요. 밟다가 보면 어느샌가 여기서 이 과정은 필요가 없겠네 하고 점점 판단이 명확해져요. 근데 이 출발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바로 여기 맨 밑에 있는 완성을 보고 있으면은 이건 못해요, 개발. 생판 처음 보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공부할 때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냈으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이미 정답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변수 두 개는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i의 값이 이제 1 증가되면서 더해지는 이 과정, 이제 이거를 반복문을 써서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만큼이.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y, 여기는 지금 우리는 총 몇 번 반복시켜야 돼요? 문제를 보고 파악했을 때 5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 하는 수를 더해야 되니까, 우리는 값을 잃지 않으면서 원래의 값을. 그럼 어쨌든 i가 1씩 증가하면서 5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아니라 왜 i 가지고 이걸 따지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a라는 애는요, 이 변수를 만들었던 목적이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더해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럼 a를 이 조건으로 써서 a를 스텝으로 뿔뿔을 넣어가지고 a를 직접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과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요?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초기값이 아니라 i를 초기값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봐도 돼요.
a 플러스 1 플러스 2 3 4 5 우리 지금 이 역할 하려고 i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1씩 증가해야 되는 수는 i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초기값이 되고 얘가 종료 조건을 맞춰줄 거고 얘가 스텝이 되는 겁니다. i가. 그래서 여기다가 i 뿔뿔 넣어줄 거고요. 자, 여기 사실 i 뿔뿔 따로 안 넣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넣는 게 이러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i로 써놨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그냥 1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돌려보면 여기에 처음에 0이 들어가야죠. 0. 1이란다. 0이 들어가 있어야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처럼 0이라는 걸 넣어놓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1 되고 거기다 플러스 2 하니까 3 되고 6 되고 10 되고 15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i를 바꿨네요. a를 0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뭐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가 변수 이름 지을 때 목적을 좀 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썸이라는 변수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썸은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합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문제 풀 때. 근데 만약에 얘가 출력문이 반복문 밖에 있잖아요. 얘가 이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혹은 우리가 무조건 스텝이 받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과정이 다 출력되겠죠. 왜냐면 5번 반복되는 반복문 안에 출력문이 갇혔다라는 건 결국 출력문은 5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더해지는 과정에 그 합의 결과가 매 순간 찍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냥 최종 합이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게 좀 더 올바른 답이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설명을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이런 영역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음수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만 갈게요.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 저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몰라요. 돌려봐야 돼요. 이걸 왜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1부터 100까지의 총합 뭐 이런 거라면은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지만 이런 경우는 안 외우죠. 그럼 이걸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로직을 만들고 돌리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나왔으면 끝났죠. 이 두 문제는요, 한 문제 풀면 다음 문제는 무조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썸. 얘는 0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또 더해줘야 될 거니까. 그리고 int i. 얘는요, 1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우리 초기값이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100부터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100 그리고 25까지래요. 그러면 25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25로 가는 과정은 양수 방향이고 양의 방향이고 그럼 스텝을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겠고요. 코드 끝난 거죠. 마이너스 4725래요.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리는데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거는 첫 번째 문제처럼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못 쓰잖아요. 생각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제가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하기 쉬운 숫자니까. 이렇게 범위가 커져버리거나 숫자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그걸 막아버리니까 뇌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부터 5라는 문제로 뇌를 푼 거고 그리고 얘는 그냥 적용을 시킨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정답은 열어드릴 거고 바로 잠시만요. 방금분 2개 정답 올려드리고 문제 하나 열 건데 이거는 정답도 같이 바로 열 거고 그냥 같이 바로 볼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마지막에 문제 하나랑 정답 올라온 거 있어요. 이거 저는 문제를 복사를 할 거고 정답은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안 옮기셔도 돼요. 제 화면 그냥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바로 할 거니까. 자, 지금 문제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1, 2, 3 이렇게 찍는 이 덩어리를 10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 2, 3을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줄의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1, 2, 3, 1, 2, 3 이렇게 30줄 그거고 조건에 이중 왈문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if 조건문을 사용할 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 당연히 됐죠. 실제로 그거 가지고 AND 연산을 대신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브레이크랑 컨티뉴 보여드릴 때 반복문 안에다가 조건문도 썼어요. 그쵸? 실제로 자바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여기저기 막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중첩이 됐다고 못 쓴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반복문 안에 if문 안에 반복문 안에 if문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 반복문 안에 반복문 안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기도 해요.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중을 먼저 해볼 거고 사실 이중 할 줄 알면 3중은 그냥 거저 먹게요. 똑같은 개념으로 쌓이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출력 결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으니 삭제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이런 문제에 딱 접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1, 2, 3, 1, 2, 3 쭉 나열되어 있던 아까 출력 예시를 가지고 출력문으로 얘를 찍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 1, 2, 3이라고 하는 출력문 3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1, 2, 3 나오겠죠? 자 얘를 10번 반복하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의 기본 뭐야? 여기다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얘가 1, 2, 3 찍는 걸 10번 반복해서 찍어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쉽게 알 수 있는 선에서 가장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일단 우리는 코드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 while문이고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 놓고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줄바꿈을. 얘만 놓고 볼게요. 자, 이 친구도 사실상 우리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으로 돌려버리면 쉽게 출력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출력의 결과를 반복문으로 옮기면 이제 i는 위에서 사용했으니까 여기선 j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만큼의 결과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j가 1부터 참이니까 j1 출력할 거고 증가해서 2가 돼서 올라가서 참이니까 2 출력할 거고 증가돼서 올라가서 3이니까 참이니까 또 3 출력할 거고 증가돼서 4가 돼서 올라갔는데 거짓 만나니까 탈출할 거니까 지금 이만큼의 코드는 이만큼의 반복문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완벽히 똑같은 결과를 뵙겠죠? 안 돌려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상태로 돌아가서 이거는 잘라다가 밑에 잠깐 내려놓을게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가 잠깐 내려놓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뭘로 대체된다고요? 이만큼으로. 그럼 얘를 잘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끝이에요. 이게 이중 와일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쓰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선 머리 터지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중 와일도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의 개념이 큰 반복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작은 반복문이 하나가 또 있다. 그냥 이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눈으로 살짝만 쫓아볼게요. 빠르게. 자, 일단 i는 1이에요.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겠죠? 3이니까 이만큼 로직을 수행할 거예요. 왜냐? 중괄호가 여기서 이만큼 가두고 있으니까. 이만큼 로직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려고 보니까 j라는 변수가 선언되고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된대요. 됐어요. 그러면 j는 1이죠. 근데 또 만난 게 반복문이죠. j를 봅니다. 1이니까 참이죠. 그럼 이거 하겠네요, 이만큼. 자, 출력을 해요. j1 증가돼서 올라가야죠. 왜냐면 지금 일단 이 중괄호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얘가 한번 거짓을 만나야 되니까 j 증가돼서 올라가요. 2 출력하겠죠. 또 증가돼서 올라가요. 3 출력하죠. 증가돼서 올라가서 4가 돼요. 거짓이니까 탈출하겠죠. 탈출했더니 누구 만나요? 아이뿔뿔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더 코드 없네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죠. 여기서 여기로. 왜냐면 얘는 이 아이뿔뿔은 이 중괄호 거니까. 그럼 얘 올라갑니다. i가 드디어 1이 증가했어요. 2가 돼요. 참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또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int j 1 다시 j라는 변수에 1을 초기화했고 내려옵니다. 또 1, 2, 3 찍고 4 돼서 만나서 거짓 만나서 나가서 i 증가. 그럼 i 3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한 번 돌 때 안에 있는 반복문이 지금 3번씩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종료 조건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조건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출력 결과는 몇 줄 나와요? 이거 그냥 100줄 나오죠. 100줄.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 바깥에 게 총 20번 돌아야 돼요. 총 20번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돌 때 안에 있는 거 몇 번 돈다고요? 5번. 그러면 5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래서 100번. 실제로 1, 2, 3, 4, 5가 20번 찍혀 나올 거니까. 이게 코드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 개념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쉽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얘가 한 번 돌 때 이 안에 있는 거 수행해야 되니까 수행하려고 와봤더니 얘도 반복문일 뿐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얘를 코드를 못 만나는 거니까 코드의 순서가 위에서 아래인데 중간에 반복문이 있어서 여기 잠깐 멈추면 이거 끝날 때까지는 밑에 있는 거 못 만나니까 그냥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반복문이랑 똑같은 원리. 이해되실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를 포문으로 바꾸면 그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포문으로 바꿨던 애를 다시 while로 가려고 그러면 그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잘라내고 붙여넣고 스텝 잘라내고 붙여넣고 세미콜론 위치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고 붙여넣고 잘라내고 붙여넣고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는 제가 아직 for로 안 바꿔서 그래요. 현재 while이라서 바꿔주고 여기도 for로 바꿔주고 자 이러면은 이제 while에서 for로 오는 건 끝난 거거든요. 그냥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얘를 다시 while로 간다고 했을 때 잘라서 얘 어디다 놔야 돼요? 이 while 바꿔주고 처음 셔기값 잘랐어요. 얘 어디다 놔요? 이 while문 위에다 놔야죠. 자 그리고 스텝 잘랐어요. 얘 어디다 놔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받쳐줘야 되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야죠. 세미콜론 찍어주고 자 일단 첫 번째 거 했어요. 큰 거. 작은 거 볼게요. while로 바꾸고 아이고 초기값을 뗍니다. 얘 어디다 놔요? 여기도 놔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스텝 잘라요. 얘 어디다 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받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작은 반복문 안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얘였으니까
1 받쳐요. 세미콜론 찍고. 자, 아까처럼 다시 돌리겠습니다. 원래 문제대로.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1분 동안 예상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상하신 거랑 일치하나요? 달라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왜 도는지 한번 눈으로 좀 봐야겠죠? 사실 원리는 정말 간단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i도 1이고 j도 1이에요. 일단 1 들어가요. 참이죠. 이만큼의 로직을 수행해야 돼요. 들어왔더니 또 반복문이에요. j1이죠. 그죠? 참, 실행. 1, 출력. 증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2, 참이죠? 그럼 출력하겠네요? 3으로 증가, 올라갑니다. 3, 참이네요? 출력하겠죠? 그 다음 4가 돼요. 올라가요. 거짓을 만났죠. 자, 이제 나갑니다. 나갔어요. i 증가, 올라가겠죠. 자, i가 이제 2가 됩니다. 참이죠? 이만큼 해야 돼요. 자, 했더니 다시 y이에요. 근데 여기서 j 몇이에요? 여기 4죠, 4. 우리 방금 전에 아까 여기서 4가 돼서 나가고 나서 j 값이 다시 뭐 1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코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얘는 아직 4예요, 4. 그래서 실제로 출력의 결과를 찍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야, 여기서 찍어보면은 마지막에 4가 나와요. j는 4. 여기서 4를 만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못 돌죠. 바로 탈출. 그럼 또 증가, 올라가요. 내려왔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탈출. 이렇기 때문에 1, 2, 3까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값의 위치가 이중 반복문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얘가 해당 반복문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while 쓸 때는. 지금 이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고 사실 뭐 여기서 스텝의 위치가 얘가 만약에 1로 들어간다. 이것도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잠깐만 에러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놓고 돌려보면은 이거 맞아요? 이거 왜 4덩이 나왔어요? 눈으로 쫓아보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 자 1, 참 돌겠죠? 들어왔어요. 일단 1, 2, 3 출력까지는 와요. 아 근데 그 출력하기 전에 1 출력하고 1 증가했어요? 근데 i도 1 증가했죠? 그러면 j가 2가 돼서 올라가요. 근데 i도 2가 된 상태예요. 현재 아직 2. 그리고 여기 내려옵니다. 2 찍어요. 증가했으니까 j 3. 근데 i도 3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3 찍죠. 둘 다 증가했어요. 이제 둘 다 4네요. 4. 거짓 만나서 탈출했어요. i 지금 몇? 4. 4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4예요. 조건 참이죠 아직. 또 돌아요. 1, 2, 3 찍어요. 그 다음에 얘는 몇? 7. 그 다음에 얘는 몇? 10. 이러니까 총 4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의 위치, 초기값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결과대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구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드렸던 초기값의 위치, 종료 조건, 그리고 스텝이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본문에서 while로 바꿀 때 내가 돌리고자 하는 코드 로직을 밑에서 받치려고 얘를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처음에. 본문에서 while로 넘어올 때 큰 거를. 자, 이 while문 안에서 만약에 얘가 본문이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반복문 안에서 이 중괄호 안에서 내가 돌리고자 하는 로직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치는 게 이 스텝이 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대입해서 쫓아보면은 원리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인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이해를 못하거나 예측을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대입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천천히 대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흐름 이해만 하면 그 뒤부터는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반복문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생각났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최대한 목적에 부합한 이름을 지어주자 라고도 했고 그 전에 뭐 테스트 때문에 x, 뭐 a, b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i랑 j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네를 갑자기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원래 반복문 쓸 때 이 초기 값이나 종료 조건에 부합하는 이 변수를 만들 때요. I, J, K 순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3중 이상, 4중 이상 많이 쓴 적이 없어서. 그리고 보통 저는 포문을 써도 일반 포문이 아니라 향상된 포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다른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IJK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엄청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첫 번째 변수가 i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내일 수업에서 객체 배울 거거든요. 객체 이제 시작할 건데 객체 중에서 우리 배열이라는 걸 먼저 배워볼 거예요. 이 배열이라는 친구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복수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열 뭐가 있을까? 그냥 수학적으로 배열, 그 의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애예요. 이 친구를 배울 건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덱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과 배열이라는 개념 안에 반복문이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실제로 배우면서 우리가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배우다 보면 이 친구도 알게 될 건데 이 친구랑 얘랑 이제 반복문이랑 연관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바가 알아서 만들어줄 때도 변수를 i를 만들어줘요.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인덱스라는 의미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까지는 없지만 제가 i를 갑자기 꺼내 쓴 게 이거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코드상에 문제는 아예 없어요. 이것도 그냥 변수일 뿐이니까. 포문에 있는 변수도 똑같아요. 이거 포문으로 만들면 이거 잘라서 여기 들어가죠. 이거 잘라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죠. 찍고 얘가 포로 바뀌고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IJK 이런 걸로 한 글자로 쓰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잘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은 이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내일 수업부터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건데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객체 들어가고서부터는 이제 정신 없을 거예요. 이거 첫 단계 첫 단추 잘못 깨면은 이제 돌려놓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체를 모르면 자바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객체는 힘들어도 무조건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서 내일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니까 지금까지 반복문까지의 내용들은 오늘 다 털어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문법 공부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습하실 때 뽀문으로도 풀어보고 와일문으로도 풀어보세요. 힘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변환시키는 걸로도 해보고 어쨌든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문법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 얘를 거치지 않고 얘가 해결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하는데 막 고민하고 있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발자들.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아도 조금만 더 지나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니까 최대한 반복 습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좀 파이팅 넘치게 객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